일단 비만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턴가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 비만이 참 안 좋구나. 살찐 모습이 참 별로구나. 살을 빼고 싶구나.'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봐서 2023 년도 올해 이제 통계청 이제 비만 학회에서 이제 그 인식 조사를 했는데 여성 10명 중에 7 명이 비만인에 대해서 무시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시받지 않고 대우받으려면 '비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깔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일단 비만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차별을 하는 경향이 있다가 전체의 61%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52%, 여자가 71%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비만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낙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만인은 그런 뚱뚱한 체형 때문에 눈에 쉽게 띈다. 그리고 비만인인 사람은 게을러 보인다. 비만인 사람은 의지력과 자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비만인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인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그 여자든 남자든 요즘은 다이어트는 일시중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든 아니든 우리는 항상 '다이어트에 대해서 일시중지 상태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만이 꼭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운동 부족이라든지 과식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으로도 비만이 될 수 있는데 비만하다는 것은 일단 내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었고 내 몸이 고인슐린 혈중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왜 위험하냐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상태가 일단은 혈중에 중성 지방이 증가되어 있고 LDL이 증가되어 있고 HDL이 저하되어 있고 당 대사 자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증상들로부터 이제 혈압이 상승되고 혈중의 요산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 증가라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과 함께 있어서 내 몸에 있어서 어쩌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충 보통 보면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식욕이라는 조절 자체가 우리 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욕 억제 호르몬과 식욕 그 자극 호르몬이 각각 이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렙틴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방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렙틴은 시상 하부에 있는 렙틴 수용체에서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데 렙틴의 양이 지나치게 많으면 수용체 기능이 떨어져서 식욕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쪼끔 어려운 말인데 뒤에 가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위에서 나타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공복 시에 일어나서 우리의 식욕을 자극시키는 배꼽시계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그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식욕이 생기게 하고 식욕을 억제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면 렙틴 호르몬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있으면은 뇌에 이제 지방이 있으면 그 지방에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뇌에서 포만감이 인제 생기도록 조절을 하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이 생기면은 이제 포만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욕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고 대사량이 높아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렙틴이 분비되는데 '나는 지방이 많은데 왜 억제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남성과 여성의 혈중 렙틴 농도를 보면 일단은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렙틴 농도가 높고 남성이 쪼금 낮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는 지방이 많은데 왜 식욕이 억제되지 않고 더 자극되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이 늘어나겠죠. 그럼 지방 세포가 많겠죠. 그러면 체중이 증가합니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서 렙틴 분비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는데
이 렙틴 분비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도 저항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신의 염증이 증가하면서 렙틴의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시그널이 교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는 렙틴이 많은데 렙틴이 저항성이 생겨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유발하게 되면은 뇌에서 렙틴의 농도가 낮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욕 촉진이 되고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과식을 하게 되니까 칼로리가 과잉하게 되고 배고픔이 계속 인식되면서 계속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 증가가 더 일어나게 되고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되니까 렙틴 분비가 또 더 많이 증가하면서 렙틴 저항성이 심각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렙틴 저항성의 원인은 일단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첫 번째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근육량의 감소, 그다음에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같이 렙틴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게 우리가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고GI 식품, 그러니까 혈당 인슐린 수치를 그러니까 혈당의 수치를 가급속도로 올리는 그런 식품들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를 하게 돼서 공복 중추가 자극돼서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지방 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GI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면서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해서 섭취를 감소하게 하고 지방 합성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떤 음식을 섭취하게 될 때 조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이 찌느냐, 살이 빠지느냐, 식욕이 더 증가하느냐, 식욕이 감소하느냐, 배가 빨리 부르느냐, 배가 천천히 부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안내에서는 바디키 마이틱과 바디키 M을 선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여는 건강의 열쇠는 따로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따로 또 같이 건강과 즐거움을 더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바디키인가를 한번 보면 바디키 마이틱과 바디키 M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더 체지방 감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별 라이프스타일과 운동 능력, 고민 부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키 마이핏은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면서 거기에 맞춘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슬림팩이라든지 유산균이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이섬유,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그 식사 대용 쉐이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맞춤 운동이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키 M은 근육 증가를 맞춤으로 목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을 증가하기 위한 프로틴과 비타민 D, 유산균, 마린 오메가 3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근육을 올리기 위한 맞춤 운동이 들어가면서 이제 바디키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디키 마이킥과 바디키 M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바디키 M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도 그 기저 바탕에는 사실은 체지방 감량이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디키라는 제품 자체가 근육 증가 목표도 있고 체지방 감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체지방 감량이 바탕이 되어야지 근육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미에서는 바디키를 좀 더 즐겁고 신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10월 4일부터 이제 프로그램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 대사를 펴는 스위치 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박용호 박사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3주간 하는 체지방 감량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And three, and two, one more.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왔어, 딸? 엄마 언제까지 할 거야?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아기 출산 후 시작한 다이어트. 중학생이 된 지금도 현재 진행형. 보면 알겠지만 엄마는 늘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보통 우리는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라고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탄수화물이나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많이 먹는데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게으르고 운동 안 하니까 살이 찌지.'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지를 부족하니까 살 빼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만두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사실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하는 내 몸의 인체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비만은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고 음식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 온 다이어트는 3주 만에 근육은 살리고 체지방만 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대사시키는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지방 대사를 촉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요요 없이 즐겁고 편하게 체중 유지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내 몸에서 식욕을 중추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아까 있다고 했죠. 인슐린 호르몬과 식욕 조절 호르몬이 있는데 식욕 조절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렙틴과 그렐린이 있는데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억제시키는 건데 이 렙틴은 그렐린은 공복 호르몬이라고 해서 식욕이라든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렙틴은 지방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그렐린은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렙틴이라는 거는 체지방이 올라가면은 이 설명 그대로라면 렙틴 분비량이 올라가서 식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체지방이 없으면 렙틴 분비량이 떨어져서 식욕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음식이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쓰고 남은 당은 간이나 근육, 지방에 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렙틴이 증가하겠죠. 렙틴이 증가하면 식욕을 억제시켜서 지방 대사를 인제 일으키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지방 스위치가 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체지방이 감소가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게 되면은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욕이 증진되는 거죠. 왜냐하면 렙틴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해서 뇌에서는 지방이 부족하다고 자꾸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도 자꾸 지치고 에너지가 딸리는 거는 그게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식욕이 증진되고 지방이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스위치가 오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체지방이 증가되면서 렙틴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은 내 몸속에서 지방이 대사가 되는 상태가 꺼집니다. 그래서 스위치 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서 내 몸이 체중을 올리기 위해서 세트 포인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몸무게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식욕이 증가하면서 지방이 증가하고 지방간이 생기고 이상 지질혈증,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복부 비만이 되면서 이제 대사주동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원리고 그럼 렙틴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 다시 보면은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도 관계가 있고 생체 시계 교란과 관련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생체 시계가 낮에는 코르티솔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성이 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게 돼서 편안한 상태가 돼야 되고 낮에는 멜라닌 호르몬이 떨어지고 햇빛을 보면서 멜라닌 색소가 생겨서 밤에는 멜라닌 색소가 이제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낮에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코르티솔이 생기는데 밤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니까
코티솔이 상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생체 시계가 교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체 시계와 호르몬 주기가 맞아지지 않으면서 내 몸의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체 시계와 비만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6가지 원칙이 뭐냐면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을 막습니다.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체의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디톡스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몸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고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6가지 원칙입니다. 이거를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 이 다이어트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3주간 금기시키는 식품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알코올 금지, 설탕 금지, 탄산음료,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그다음에 탄수화물이죠. 이것도 빵, 그다음에 커피도 제한하게 되고 기름진 음식, 탕, 국 이런 거는 금기입니다. 어떻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네버 절대로 금기시키는 거고 1주차에 1일부터 3일간은 장 해독과 생체 리듬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백질만 먹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매일 4끼를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유산균을 한 포씩 먹고 물을 8잔 이상 먹습니다. 물을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도 하고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8잔의 물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주차에 1일 동안 3일 동안 그 단백질만 먹으면서도 그래도 허용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양배추, 무, 당근, 오이, 브로콜리, 그다음에 두부, 그다음에 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식초, 뭐 양파, 고추, 마늘 이런 허브 종류들을 단백질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허용시켜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위에는 절대로 조금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일부터 7일 차에는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매일 한 끼는 일반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3끼를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서 근육 유지를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8잔의 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유산균 1포, 아세로알씨 5알, 오메가3 2알, 코큐텐 1를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칼륨D를 2알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 D를 1알 먹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제 허용식품이 1일에서 3일 차에 먹는 그 허용식품 외에도 플러스로 아보카도, 그다음에 생선, 닭가슴살, 버섯류, 그다음에 이거 뭐죠? 그 와사비라고 하죠. 네. 이걸 먹고 그다음에 수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산물, 그다음에 해초류, 달걀, 저염 간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로 안 되고 저염 간장으로 간을 조금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12시간, 14시간,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 상태를 잘 유지했는지, 수면 시간 하루에 6시간 이상 유지를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했는지, 그다음에 아침 식사로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었는지, 점심 식사로 이제 점심 식사를 먹었는지, 그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잤는지,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면서 걸었는지, 오후 간식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었는지, 저녁 식사를 취침 전 4시간 전에 끝냈는지,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 또는 근력 운동을 했는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30분마다 운동을 했는지, 몸을 움직였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눈에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확인을 시키고 2주 차에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주간입니다. 7일 동안. 그렇게 해서 2주 차에는 매일 한 끼 식사 일반식을 2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매일 한 끼 일반식을 하는데 하고 2끼 단백질 쉐이크를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고 저녁은 탄수화물을 제한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4번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타민을 먹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유산균 1포씩,
아스파라기스 5알씩, 오메가3 3알씩, 코큐텐 1알씩. 그리고 자기 전에 칼슘D 2알, 비타민 D 하나를 먹습니다. 그리고 허용 식품들이 또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잡곡밥이 허용이 되고 귀리라든지 현미 이런 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 정도는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견과류, 그다음에 커피 한 잔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는 24시간 단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3주 차에는 이제 체지방 감량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3주 차에는 2주 차와 식사 원칙은 동일하죠. 점심 한 끼를 일반식으로 먹고 저녁을 탄수화물 제한식으로 먹고 그 대신 24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2번을 합니다. 하면서 똑같이 비타민을 챙겨 먹고 물을 8잔 꼭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식품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1주차, 2주차 허용식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단호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조금, 바나나 조금 이런 거를 조금 더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똑같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하고 소비자들과 같이 할 때도 매일매일 이거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다른 점은 3주 차에 24시간 단식이 2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전체 제품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프로틴 2통, 유산균 30포짜리, 그다음에 오메가3 90캡슐, 그다음에 WX 10days 2통, 아스파라기스 300정, 코큐틴 90정, 칼슘 120정, 비타민 90정을 하게 되면은 42만 5천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3주치로 소분을 하게 되면은 32만 5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이어트를 저는 한 두세 번을 해봤는데 체지방 감량만 됩니다. 정말로. 너무 그 효율이 되게 높고 근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키라든지 했을 때는 8주에서 9주간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바디키보다 스위치온이 훨씬 더 체지방 감량의 극대화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소비자들도.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면 지치는데 이건 3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도 사실 체지방 감량 유지라든지 근육 유지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체지방 감량을 극대화시키는 어쩌면 최적화된 과학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비용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같이 했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무조건 성공하고 3kg 이상 체지방을 빼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주에 체지방 3kg라고 하면 어쩌면 애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애기가 아니라 체지방 3kg가 얼마나 그 무게가 많은지 보시면 그 크기가 진짜 크거든요, 근육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은 진짜 만족도가 높고 디톡스 그다음에 근육 올리기, 체지방 감량 3 가지가 다 같이 되는 게 스위치온이라서 강력하게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3주간 주의 사항은 이겁니다. 6시간 이상 수면과 12시간 이상 공복을 지킵니다. 저녁 식사 잠들기 전 4시간 전에 마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4번, 30분 이상 저녁 식사 전에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보충으로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영양을 보충한다.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전에 섭취한다가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이건 예외 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용욱 박사님의 그런 건강 다이어트 피라미드를 보면 일단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뭐냐면 제일 밑에 있죠.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 조절이 기본이고 그 위에 내 몸을 살리는 조절 기능을 되살리는 유익한 섭취를 식품을 섭취하는 게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섭취하면 안 되는 게 설탕, 핵산과당,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 하루 8컵이 가장 기본이고 유산균과 비타민 D, 오메가3 등의 영양제들이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 되게 힘겹게 살을 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5가지 생활 규칙을 지키면은 오랫동안 이 체지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공복과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철저히 유지한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힘든 운동 자극을 주 4회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와 신체 활동과의 그 밸런스를 계속 유지한다. 그다음에 내 끼 양질의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한다. 다이어트에 휴식일을 둔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 마음대로 먹는 거죠. 이 5가지 수칙을 지키면은 내가 한 번 뺀 그 체지방이 스위치 온을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어원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건강을 지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다이어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몸무게라든지 체지방만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 있죠. 그 하상욱 그 시인의 그 단편집에 보면은 "배 나온 거니 안 불렀는데." 배라는 내용에서 나와 있고 "약속해 그만 뚱뚱해지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쁘면 좋잖아요. 그리고 더 매력적인 내 모습을 위해서 어 체지방 관리를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온을 같이 해서 어 사업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제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